여러분은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당장 씻고 싶을 때 목욕할 수 있는 곳이 남녀가 함께 들어가야 하는 사우나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무 과한 상상 같다고요? 하지만 이게 일상인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노르웨이예요. 그곳에선 남녀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함께 사우나를 즐기는 게 당연한 문화라고 하네요. 오늘의 주인공은 군 전역 후 방황을 다잡으려 험난한 산행에 나섰다가 뜻밖의 한국 남자를 만나게 된 노르웨이 여성인데요. 산행을 마친 뒤 그를 끌고 사우나에 들어갔다가 수줍게 손으로 몸을 가린 한국 남자가 귀여워 보였는지 장난스럽게 엉덩이를 툭 치고 말았다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당황해 뒤돌아선 한국 남자의 모습을 본 순간 오히려 그녀가 넋을 놓고 말았다고 합니다. 과연 그 순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블라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 가끔 자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제 인생은 항상 그랬어요. 노르웨이 특전사에서 4년간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저는 그저 표류하는 배 같았습니다. 제 이름은 프레이야. 남들이 보기엔 강인하고 담대한 여성이었지만 군복을 벗은 뒤로는 그저 방황하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대학에 복학했고 평범한 직장도 다녔습니다. 몇 번의 연애도 했고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공허함이 자리했어요. 노르웨이에서 남녀 관계는 너무 자유롭고 쉬워서 오히려 그것이 문제였는지도 모릅니다. 사랑을 찾아 헤매다 지친 어느 날 문득 떠올랐어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선택한 곳이 바로 트롤퉁가였습니다. 트롤퉁가는 노르웨이에서도 악명 높은 고난도 산행지예요. 왕복 10시간이 넘게 걸리는 험난한 코스지만 정상에서 바라보는 경관은 그 고통을 모두 씻어줄 만큼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특전사 시절의 훈련으로 체력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날씨는 변덕스러웠고 산은 예상보다 훨씬 험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했지만 중간 지점에 이르렀을 때 이미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고 배낭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잠시 바위에 앉아 휴식을 취하던 그때 한 남자가 제 앞을 지나갔어요. 아시아인이었고 혼자였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특별할 것 없는 순간이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1시간쯤 더 오르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가벼운 이슬비였지만 곧 굵은 빗방울로 바뀌었습니다. 서둘러 비옷을 꺼내 입었지만 이미 머리카락은 흠뻑 젖었어요. 바위 사이로 난 길은 더욱 미끄러워졌고 발걸음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때 앞서가던 그 아시아인 남자가 다시 나타났어요. 그는 큰 바위 아래 피신해 있었습니다. 비가 잦아들 때까지 여기서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올라가면 위험해요. 그가 영어로 말했어요. 그의 발음은 어색했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레이야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진우입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그가 짧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었고 그의 조용한 모습에서 영어가 서툴러서 그런가 싶었어요. 하지만 비가 계속되자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왜 트롤퉁가에 오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놀랍게도 그의 영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유창했어요. 그저 말이 없는 성격이었을 뿐입니다. 그는 30대 중반으로 보였고 혼자 노르웨이를 여행 중이라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특전사 시절의 이야기, 전역 후의 방황,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아 이 산에 오른 이유까지. 그는 단 한 번도 제 이야기를 끊지 않았어요. 그저 깊이 호흡하며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전에 만났던 남자들은 대부분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기 바빴는데 그의 경청하는 모습은 신선했어요. 비가 그치고 우리는 함께 정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르는 길은 여전히 험했지만 이상하게도 같이 걷자 훨씬 수월하게 느껴졌어요. 그는 때론 앞서가며 위험한 구간을 알려주었고 가파른 곳에서는 손을 내밀어 제가 오르는 것을 도왔습니다. 특전사 출신인 제가 도움을 받는 상황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그의 배려가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정상에 도착했을 때 모든 고통은 순식간에 잊혔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장엄했습니다. 푸른 하늘과 맞닿은 산봉우리들, 깊고 신비로운 계곡,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바다까지.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저 바라보기만 했어요. 아름답네요.
진우가 마침내 침묵을 깼습니다. 네, 정말 그래요. 이런 곳에 오면 인생의 모든 고민이 작게 느껴져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래에 있으면 오를 수 없을 것 같고 막막하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막상 올라오면 내려다볼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알게 것들이 있죠.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우리는 정상에서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삶,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그리고 삶의 방향을 잃어 여행을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했어요. 한국은 남자들이 전부 군대를 다녀온다는 대화도 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에서 함께 보낸 시간은 짧았지만 그 깊은 대화는 우리를 금세 가깝게 만들었어요.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했습니다. 세상을 내려다보며 나눈 대화는 일상에서 나눌 수 없는 깊이가 있었어요. 잠시 후 우리는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더 위험했어요. 비에 젖은 바위는 미끄러웠고 발을 디딜 곳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순간 중심을 잃고 비탈 아래로 크게 굴러떨어질 뻔했어요. 특전사 출신인 저도 그 순간만큼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 찰나에 진우가 재빠르게 몸을 던졌어요. 그는 자신의 안전은 생각하지 않고 온몸으로 제 쪽으로 뛰어들어 구르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의 소나기는 놀라울 정도로 강했고 순식간에 저를 안정된 곳으로 끌어당겼어요. 바위에 부딪힌 충격으로 그의 바지가 찢어졌고 무릎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아픈 기색 없이 저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덕분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다쳤어요. 제 목소리는 약간 떨렸어요. 그는 자신의 상처를 잠깐 내려다보더니 무심하게 괜찮아요. 이 정도는 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특전사라는 자존심이 있어서인지 괜히 더 잘하려고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구조를 받다니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그의 빠른 반응과 강한 소나기 그리고 자신의 부상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에서 진우가 단순한 회사원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의 몸은 훈련된 사람처럼 순간적으로 반응했고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 순간 진우의 진짜 남자다움을 보았어요. 저는 이 남자가 너무나 궁금해졌어요. 그렇게 무사히 하산을 마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온몸은 땀으로 젖었고 근육은 아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트롤퉁가를 함께 올랐다는 성취감도 있었지만 진우라는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 더 큰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호텔로 바로 돌아가세요? 제가 물었어요. 네, 샤워하고 쉬어야 할 것 같아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근처에 정말 좋은 사우나가 있어요. 산행 후에는 사우나만 한 게 없죠. 같이 가보는 건 어때요? 진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못 잇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우나요? 네, 노르웨이에서도 사우나 즐겨해요. 한국도 많이 하죠? 근육통에 정말 좋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는 것을 보니 그제야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 문화 차이구나 싶었어요. 노르웨이에서는 남녀가 함께 사우나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아마 한국은 그렇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노르웨이 문화 때문에 그러세요? 여기서는 남녀가 함께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설명했어요. 그 말에 진우의 얼굴은 더욱 붉어졌습니다.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어요. 아, 그런가요?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해해요. 하지만 진짜 좋을 텐데. 제가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완강히 거부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패스할게요. 그의 단호한 거절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산행 후의 사우나는 노르웨이 문화의 정수라고 할 수 있고 이 경험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여행자라면 현지 문화를 경험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진우 씨, 진짜 아깝네요. 여기가 무조건 들러야 하는 필수 코스인데 노르웨이에 왔으면 이 경험은 꼭 해보셔야 해요. 제가 재차 권유했어요. 그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이내 그의 표정이 누그러졌어요. 알겠어요. 언제 또 올지 모르니. 잘 생각했어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 마요. 노르웨이 사람들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기선 몸을 가리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대하는 게 더 예의랍니다.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침내 그는 한숨을 쉬며 항복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한번 경험해 볼게요. 사우나로 향하는 길.
진우는 계속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그의 불안한 표정이 너무 귀여워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최대한 참았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우나에 도착하자 저는 자연스럽게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진우는 망설이다가 남자 탈의실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수건을 어깨에 걸치고 허리에도 수선을 두른 채 나온 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시선을 피했어요. 저는 이미 수건 하나 없이 자연스럽게 서 있었기 때문이겠죠. 여기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완전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수건도 사실 필요 없어요. 제가 더 민망하네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수건을 내려놓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그대로 사우나실로 들어갔어요. 뜨거운 증기가 가득한 공간에서 그는 구석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에 자리 잡았어요. 사우나 안에는 우리 말고도 몇 명의 손님이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현지인들은 모두 자연스럽게 있었지만 진우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가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곧 사우나 안에는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 보였습니다. 누나를 피해 도망치지 마렴. 제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그가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농담이에요.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요. 여기서는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편하게 있어도 돼요.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여전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결국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는 듯했어요. 순간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저는 그가 지나갈 때 엉덩이를 가볍게 툭 쳤습니다. 어디 가요? 제가 물었어요. 그 순간 진우가 놀라 돌아섰고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오른쪽 어깨에는 떨어진 수건은 깊고 넓은 흉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어로 된 이름과 날짜, 그리고 짧은 문구였어요. 분명 누군가를 기리는 문신이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진우의 수건은 전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의 눈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순간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수건을 들고 사우나를 나갔어요.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있었습니다. 뭔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당황스러운 표정을 하는 그의 얼굴을 보고 저는 서둘러 샤워를 마치고 옷을 입은 후 밖으로 나갔어요. 진우는 건물 밖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 씨, 괜찮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어요. 대신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갑자기 생각할 게 많아져서요. 그가 대답했어요. 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먹으러 갈까요?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근처 조용한 식당을 찾았어요. 음식을 주문하고 와인을 한 잔씩 마시자 조금씩 긴장이 풀리는 듯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깨의 흉터와 문신에 대해 물어봐도 될까요? 진우는 잠시 와인잔을 돌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깊은 숨을 내쉬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군대를 다녀왔다고 했죠? 저는 한국군 자이툰 부대의 일원으로 이라크에 파병됐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가 단순한 회사원이 아니라고 느꼈지만 파병군이었다니. 저희 부대는 이라크에서 현지 민간인 보호와 재건 임무를 맡았었죠. 어느 날 바그다드 시장에서 순찰 중이었는데 갑자기 폭발이 일어났어요.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아수라장이 됐어요. 당시 함께 있던 마이크, 미군 전우인데 저를 향해 달려와 밀쳐냈어요. 그 직후 콘크리트 더미가 그 자리를 덮쳤죠. 진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제 어깨는 파편에 맞아 심하게 다쳤지만 살았어요.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진우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슬픔과 미안함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친했어요. 서로의 가족 사진도 보여주고 저녁 후에 만나자는 약속도 했었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말로 위로할 수 없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신은 그를 기리기 위한 거예요. 상처가 아물자마자 새겼죠. 마이크의 이름, 그날 날짜, 그리고 그가 항상 말하던 문구를 새겼어요. 잊지 말고 계속 나아가라. 전쟁의 참혹함과 그의 희생을 절대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진우가 마침내 말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 군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노르웨이 특전사로 복무하며 겪었던 순간들, 잃어버린 전우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남긴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우가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전사 시절 우리 팀은 해상 구조 임무 중 폭풍을 만났어요. 2명의 전우를 잃었습니다.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그들의 얼굴을 꿈에서 봐요.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그리고 그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는 정확히 제가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이라고 하죠. 그가 말했어요. 네, 정확히 그거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 다른 군대에서 복무했지만 그 순간 우리는 같은 언어를 말하고 있었어요. 전쟁과 상실이 남긴 상처라는 오직 경험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말입니다. 가끔은 이해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일상생활 속에선 그 느낌을 모르니까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이해받는 것 같네요. 제가 미소 지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군 생활, 겪었던 임무들, 그리고 전역 후의 삶에 대해요. 전혀 다른 나라에서 온 우리였지만 닮은 아픔을 가진 영혼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어색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사우나에서의 당혹스러운 순간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었어요. 내일은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헤어지기 전 제가 물었습니다. 오슬로로 돌아가야 해요. 이틀 후면 한국으로 돌아가거든요. 그가 대답했어요. 그 말에 왠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겨우 하루 만에 이렇게 특별한 연결을 느꼈는데 이제 다시 각자의 길로 돌아가야 한다니요. 연락처라도 교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연락처라도 교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우리는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며 저는 이상하게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의 인연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어요. 트롤퉁가에서의 만남, 사우나에서의 당황스러운 순간, 그리고 깊은 대화까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우라는 사람은 제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강인함이 저를 끌어당겼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일상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직장에 출근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평범한 날들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트롤퉁가에서 만난 그 한국 남자, 진우. 그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처음엔 가끔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시차 때문에 대화는 쉽지 않았지만 아침에 일어나 그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이 하루의 작은 기쁨이 되었어요. 점점 연락 빈도가 잦아졌고 어느새 우리는 영상통화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는 그의 모습은 여전히 조용하고 따뜻했어요. 그는 서울의 일상을 보여주었고 저는 오슬로의 풍경을 들려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보기로 말이에요. 모든 휴가를 끌어모아 한 달 동안 서울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진우에게 이 계획을 말했을 때 그는 놀라면서도 기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한국에 오시는 거예요? 그가 물었어요. 네, 당신의 나라가 궁금해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어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짐을 꾸리고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출발 전날 밤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여행인지 아니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지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확실한 건 진우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입국장을 나서자 사람들의 물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진우였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겼어요. 프레이야, 환영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서 있었어요. 어색함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는 제 짐을 들어주었고 함께 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서울까지 갈 예정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면 편해요.
한국의 대중교통은 정말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가 대답했어요. 그의 말대로 공항철도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고 내부는 질서정연했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자기 자리에 앉아 있거나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의 대중교통도 좋지만 이런 규모와 정확성은 놀라웠어요. 서울역에 도착해 지하철로 갈아타는 과정도 순조로웠습니다. 영어로 된 안내판이 곳곳에 있어 외국인인 저도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진우는 인내심 있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지하철 시스템인데도 모든 게 정확하게 작동하네요. 제가 감탄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효율성을 중요시해요. 특히 서울은 인구가 많아서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해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지낼지 묻는 진우에게. 호텔은 너무 비싸고 불편해요. 당신 집에서 지내면 안 될까요? 제가 당차게 제안했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어요. 그게 한국에서는 남녀가 같이 사는 건 노르웨이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혹시 제가 무서운가요? 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안 잡아먹어요. 그가 당황한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이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결국 진우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 달 동안 진우의 집에 얹혀 살게 되었어요. 그의 집은 서울 외곽의 아파트였고 작지만 깔끔한 방 하나를 내어주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별들이 땅에 내려앉은 것처럼 아름다웠어요. 첫날은 시차 적응으로 힘들었지만 진우는 배려심 깊게 저를 챙겨주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서울 탐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주말에만 함께 다닐 수 있었지만 평일에도 퇴근 후에는 저를 데리고 서울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밤늦게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도 편의점과 식당들이 문을 열고 있었고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어요. 노르웨이에서도 치안이 좋은 편이지만 이런 야간 활동성은 색달랐습니다. 이런 밤문화가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어느 날 밤 산책 중에 제가 물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국은 CCTV가 많고 무엇보다 밤에도 사람들이 많아서 안전한 것 같아요.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는 또 다른 놀라움이 있었어요. 무인 결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도둑 맞을 걱정 없이 이런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이게 어떻게 휴전국가예요? 전쟁의 흔적이 전혀 없잖아요. 제가 문득 물었습니다. 서울의 평화로운 모습에서는 전혀 그런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남자는 군대에 가야 해요. 저도 2년간 복무했고요. 각자 맡은 주특기로 나라를 지킬 준비를 하죠. 그가 덧붙였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외부의 위협 속에서도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발전된 사회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한국에 온 지 며칠 되지 않았을 때 진우는 회사 동료들과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회식 문화를 경험해보는 기회였어요. 저는 진우 씨 위치를 물어보고 몰래 등장했습니다. 동료들은 이런 미인을 두고 있었냐고 환호성이었어요. 소주와 맥주가 오가는 가운데 저는 진우의 직장 생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팀에서 신뢰받는 사람이었고 동료들은 그를 존중하고 있었어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진우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실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었어요. 저는 진우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진우의 일상에 더 깊이 스며들었어요. 그의 출근을 배웅하고 집안일을 돕고 때로는 그의 동료들과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어느 날 저녁, 진우가 퇴근 후 피곤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노르웨이 음식으로 그를 맞이했어요. 그는 놀라워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해요. 그가 말했어요. 저도 당신과 함께 있어 행복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프레이야, 곧 돌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 질문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맞아요. 제 비자는 한 달뿐이었고 직장도 노르웨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우 없는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너무 슬펐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당신과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진우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당신이 떠나는 것을 생각하기 싫어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는 현실도 있죠. 그의 말은 현실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문화도, 언어도, 생활 방식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이에는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진우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이게 단순한 여행의 설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당신의 옆에서 보낸 시간들, 당신의 나라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제게는 특별해요. 진우의 눈에 깊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프레이야. 처음 만났을 때부터 특별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감정,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의 삶, 그리고 가능한 미래에 대해서요.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우리는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2주쯤 지나자 사우나에서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함께 씻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어요. 욕실에서 서로의 등을 밀어주며 대화하는 시간이 친밀감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우리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오히려 더 고민에 빠졌어요. 밤에 베란다에서 생각에 잠긴 그에게 물었더니 국제결혼에 따른 문화 차이, 우리 사이의 나이 차이, 그리고 부모님의 반대 가능성 때문에 망설인다고 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진우는 저를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넓은 강을 따라 조성된 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어요. 우리도 돗자리를 펴고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진우 씨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문득 궁금해져 물었어요.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형이 한 명 있어요. 다음 주말에 부모님이 서울에 오실 예정이에요. 괜찮다면 만나보실래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제안에 저는 잠시 당황했어요. 하지만 호기심과 설렘이 더 컸습니다. 네, 좋아요. 만나 뵙고 싶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주말에 진우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대화가 쉽지 않았지만 진우가 통역을 해주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저에게 계속 음식을 권하셨고 아버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식사 후 진우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한 손길에서 어머니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진우는 저를 한강변으로 데려갔습니다. 석양이 강물에 반사되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그는 조용히 제안했습니다. 우리 한번 끝까지 가볼까요? 거리가 멀어도 시차가 있어도 문화가 달라도 우리는 특별하니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래요. 우리 함께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전제로 한 장거리 연애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나이도 둘 다 있는 만큼 어려울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보낸 한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이었고 이제 그 시간은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저는 창밖의 서울 풍경을 눈에 담았어요. 이 도시, 이 나라,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난 사람.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노르웨이로 돌아가지만 제 마음의 일부는 이곳에 남게 될 거예요. 곧 다시 올게요. 헤어지기 전 제가 말했습니다. 진우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기다릴게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트롤퉁가에서 시작된 우리의 인연은 계속될 것입니다. 노르웨이로 돌아온 후에도 진우와의 연락은 계속되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의 메시지가 있었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영상통화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거리는 멀었지만 마음은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온통 진우 생각뿐이었어요. 노르웨이에서의 삶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진우가 휴가를 내고 노르웨이를 방문했어요. 그를 다시 만난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오슬로의 거리를 함께 걸으며 이번에는 제가 그에게 제 세계를 보여주었어요. 피오르드의 아름다움, 노르웨이의 전통 음식 그리고 제 일상이 담긴 장소들을 말입니다. 열흘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헤어질 때 진우는 제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 질문에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네, 당신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갈게요. 그렇게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아파트 계약을 정리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은 제 결정에 놀랐지만 제 눈에서 확신을 읽고는 응원해 주었어요. 한 달 후,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닌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어요. 진우는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기자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로 함께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진우의 아파트는 이제 우리의 공간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음식 문화에 적응하고 지하철 노선도를 외우는 것까지. 하지만 진우가 항상 옆에서 도와주었어요. 함께 살며 일상을 공유하는 것은 생각보다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진우가 출근하면 저는 한국어 학원에 가서 공부했어요.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하거나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소한 습관들조차도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어요. 진우는 화장실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는 습관이 있었고, 저는 자기 전에 꼭 책을 읽어야 했습니다. 그는 깔끔한 성격이었고, 저는 약간 덜렁거렸어요. 하지만 그런 차이조차도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노르웨이식으로 요리를 했는데, 진우가 맛있게 먹어주었어요. 비록 입맛에 맞지 않았을 텐데도 그는 끝까지 다 먹고 맛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게 되었을 때 제 마음은 더욱 따뜻해졌어요. 함께 지내면서 우리는 서로의 문화적 차이도 많이 발견했습니다. 저는 직설적인 노르웨이 스타일로 의견을 표현했고 진우는 때로 그것을 불편해했어요. 반면 그는 한국식 눈치와 배려로 행동했고 저는 가끔 그의 진짜 생각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진우는 제 직설적인 표현에 적응해갔고 저는 그의 간접적인 소통 방식을 존중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2달 정도 지났을 때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프레이야, 우리 이제 결혼 준비도 해야 하는데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요? 그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당신과 함께 미래를 꿈꾸고 있어요.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싶어요. 진우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당장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여러 장벽이 있어요. 나이 차이, 문화적 차이, 그리고 부모님의 기대, 국제결혼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어요. 그의 부모님은 한국 며느리를 기대하고 있었고 언어 소통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의 고민을 들으며 저는 문득 단호해졌어요. 트롤퉁가에서 만난 순간부터 사우나에서의 당혹스러운 경험, 한국에서의 모든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생각하니 이런 장벽들이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진우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시작했습니다. 나는 많은 걸 원하지 않아요. 노르웨이 남자들처럼 이성을 가볍게만 바라보지 않고 바람만 피우지 않으면 돼요. 당신의 인성은 이미 확인했고 당신이 좋고 한국도 좋아요. 큰돈도 필요 없어요. 잠시 숨을 고르고 덧붙였어요. 솔직히 나 같은 여자 어디서 또 만나겠어요? 마지막 말에 진우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갑자기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웃음소리가 온 방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단순한 농담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웃음이 잦아들자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하겠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당신이 필요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미래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서로를 격려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진우가 부모님께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는 큰 반응은 없으셨어요. 그저 저를 알고 싶어 하셨어요. 진우는 우리의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진심을 담아 설명했어요. 저 역시 최선을 다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점차 진우의 부모님은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특히 제가 노르웨이 특전사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놀라워하셨습니다. 어느 날 진우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손수 만든 김치를 가르쳐 주셨을 때 저는 그분의 마음이 열렸다는 것을 느꼈어요. 한편 제 부모님께도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제 행복을 먼저 생각해 주셨어요. 영상통화로 진우를 소개했을 때 그들은 진우의 따뜻한 성품에 금방 호감을 가졌습니다.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우리는 한국과 노르웨이의 문화를 모두 담은 작은 결혼식을 계획했습니다.
양가 부모님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한 소박한 예식이었어요. 결혼식 날, 저는 한복을 입었습니다. 화려한 색상의 천이 몸을 감싸는 느낌이 새로웠지만 그 안에서 특별한 아름다움을 느꼈어요. 진우는 양복을 입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예식장에는 양국의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제 부모님은 노르웨이에서 날아와 주셨고 진우의 가족들은 모두 반갑게 그들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서로 다른 두 문화, 두 가족이 하나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우와 저는 서로에게 맹세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극복하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끝까지 사랑하겠다고요. 피로연에서는 한국 음식과 노르웨이 음식이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김치와 스모르브로드가 한 테이블에 놓여 있는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아름다웠어요. 사람들은 서로의 음식을 맛보며 문화 교류를 즐겼습니다. 제 아버지는 진우에게 노르웨이 전통 술인 아쿠아비트를 건네며 환영의 의미로 한 잔을 권했어요. 진우는 용감하게 받아 마셨고 그 모습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우의 아버지는 저에게 소주를 따라주셨고 저 역시 한국의 예절을 지켜 두 손으로 받아 마셨어요. 그날 밤 모든 행사가 끝나고 조용히 둘만 남았을 때 진우가 물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진짜 후회 없어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어요. 전혀요. 오히려 더 확신이 생겼어요. 무슨 확신이요? 그가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사랑이란 게 거창한 게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이요. 그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 그게 바로 당신이에요. 진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 적응, 언어의 장벽, 문화적 차이 등 여전히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트롤퉁가에서 시작된 우리의 인연이 이제는 두 세계를 하나로 이어주는 단단한 연결고리가 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결혼식 다음 날, 우리는 신혼여행으로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섬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어요. 해변을 거닐며 진우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노르웨이 산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여기까지 이어지다니.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나 봐요.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트롤퉁가의 험난한 산길에서 시작된 만남이 이제는 인생이라는 더 큰 시작으로 이어졌어요. 서로 다른 두 세계에서 온 우리였지만 이제는 하나의 세계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우리가 함께 있는 한 어디든 될 수 있었어요. 앞으로 노르웨이에서 온 한국 세댁 많이 응원해주세요.